옛날 옛적에 주식 천재 백설왕자와 이를 질투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평화로운 왕국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왕과 왕자 두 명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한 왕자는 거래를 멈추고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반면 왕은 여러 루머와 뉴스에 휘둘리며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충분한 인내심 끝에 왕자는 보상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조급한 왕은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I 기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그 다음에 기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 초보분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한 5편에 걸쳐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BI 기법은 제가 만들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모든 차트들을 다 꾸민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과연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그래도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1편에서 좀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2편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BI 밴드를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그 당시 유행했었던 차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는 엔벨로프라는 차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단과 하단 안에 주가가 갇혀져 있기를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벨로프 차트도 특정 중심선을 정하고 대표적으로는 20선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21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주가를 가두기 위해서는 위아래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 밴드선과 하단 밴드선을 만들었는데, 이 선은 특정한 퍼센트의 값을 갖게 됩니다. 즉 20밴드를 기점으로 저는 지금 10% 위쪽에 있는 선을 하나 그릴 수 있게 해놨고요. 반대로 아래쪽에도 마이너스 10% 되는 선을 그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엔벨로프를 쓰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벨로프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매매를 하다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특정한 변동성이 막 터질 때 우리가 정해놓은 퍼센트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탈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다 보니, 주가를 가둬놓고 싶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볼린저 밴드를 만드셨던 우리 좋은 볼린저 분께서는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0에 10% 레인지가 나오는데, 최근에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요, 주가가 10% 밴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엔벨로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특정 주가마다 퍼센트를 다 바꿔줘야 된다. 에코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퍼센트를 바꾸려면, 봉투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10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한 20 정도로 해야 그래도 밴드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자꾸 바꿔야 하는 불편한 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 존 볼린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퍼센트가 좀 만약에 변동성이 좀 커질 때는 같이 봉투가 좀 늘어나게 하고, 변동성이 줄어들 때는 그만큼의 또 상하단의 밴드 폭이 감소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수학적인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표준 편차라는 건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아래쪽이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지금 정규 분포선에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 선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심이 높아지고 점점 양 끝단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예를 들면 주가가 이런 데 있으면 결국은 편차, 특정 편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웬만하면 그 안에 있을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편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확률이, 즉 이 안에 있을 확률이 늘어난다. 다만 밴드 폭 자체가 중심을 기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점점 편차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따가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한번 해보겠지만 막 늘어나고 막 줄어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가가 여기 있다가 편차를 늘리면 늘릴수록 밴드폭 상단과 하단의 레인지가 너무 넓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에 확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착안을 했던 부분들도 이 정규분포 곡선을 보고 착안을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쓰는 편차는 2를 많이 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1.96이 95% 레인지가 나오는데요. 1.96을 쓰기에는 숫자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2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95%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한 95.44% 정도의 이 밴드 안에 있을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꼭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다 보니까 이 안에 있을 확률이 대략적으로는 평균에 회귀한다라고 했을 때는 95% 정도의 확률로 주가는 밴드 안에 있게 된다. 그럼 이하님 만약에 편차 값을 늘리면 늘릴수록 밴드 안에 있을 확률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99%의 확률 안에 밴드 안에 있게 하고 싶다. 아까 엔벨로프는 결국은 중심선을 기점으로 상단과 하단 자리를 퍼센트로 밴드 안에 있게 하는 거지만 표준 편차를 이용하게 되면 중심선을 기점으로 표준 편차 값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95%의 확률, 그 다음에 편차를 좀 더 늘리면 99%의 확률도 이론상으로는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용하면 편차를 계속 늘리면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한번 이 방법을 가지고 존 볼린저 분께서는 어떻게 밴드를 설정했는지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설정하는 것은 키움 차트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는 서로가 지표가 달리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당 증권사 쪽에 볼린저 밴드 지표를 찾고 싶다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거고요. 주식을 그래도 조금은 1, 2년 하셨던 분들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교육이 되셨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설명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앞부분이 너무 이해가 금방 간다 하시는 분들은 2편이나 3편 이후로 돌려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다 보면 맨 왼쪽에 기술적 지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자, 1번 보시면 가격 지표 안에 들어가셔서요. 맨 아래쪽을 가다 보니까 영어로 볼린저 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는 방법 여기까지만 따라오시면 사실 80% 정도는 이제 세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밴드가 하나 나왔는데 이 밴드를 자세히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밴드에 지표 나오면 지표를 더블 클릭을 해봐도 되고요. 또는 가까이 가서 마우스에다가 이 지표가 나와 있는 곳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도 상세한 지표 설정이라든지 항목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거면 밴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셔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꾸 어려운 거 하다 보면은 책을 덮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빼고 아까 말했던 그 정규분포 곡선만 해도 여러분들 좀 머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일단 지표 조건 설정으로만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은 자, 기간이라고 외우겠죠. 기간이라고 보시고 20일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D1이라는 수치값을 넣는데 이것을 일단 쉽게는 그냥 편차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값을 2로 했을 때 자, 아까 정규분포 값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2가 됐을 때 밴드 안에 들어올 확률은 몇 프로 정도가 된다고요? 자, 여기를 중심이라고 보고 이만큼 구간을 상단선이라고 한번 봅시다. 여기를 그렇죠? 편차가 2가 될 동안의 상단선의 레인지 구간, 그 다음에 하단선 레인지 구간은 어느 정도쯤까지 갈까요? 여기쯤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1.64면 여기는 마이너스 1.64, 여기는 1.96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 되니까 표준 편차 값을 가지고 이 정도의 레인지를 상단선과 하단선으로 보면 자, 밴드는 주가가 여기 부근에 있을 때 상단선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요. 하단선은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20일의 평균 기간 동안에 나중에 밴드 폭을 보면 이러한 모양을 가질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단선부터 하단선의 레인지 구간이. 이게 바로 일단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면서 볼린저 밴드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단과 하단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확률이 몇 프로다. 요만큼의 색깔 영역, 이게 다 확률
확률이거든요. 여기와 이만큼의 색깔 영역의 확률을 더하면 양쪽이 어차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어지다 보니까 각자 확률들은 여기 뭐 95%에서 반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만큼 더하기 이만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더하면 전체 확률은 95% 정도의 확률을 갖는다. 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다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적게 됩니다.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의 2로 표준 편차를 갖게 됐을 때 수치로 만들어지는 밴드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죠. 엔벨로프랑 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이러한 차트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엔벨로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었던 차트들이 채널을 가지고 있는 차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 볼린저 밴크에서는 자기만의 기법을 만드신 거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중심선을 잡고, 다만 이제 중심선도 좀 중요한 라인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심선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단순 이동 평균선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평을 가지고 상단과 하단의 편차값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중심선도 나중에 가다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중심선을 구하게 됩니다. 20일 동안의 중심선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죠? 네, 고점과 저점의 평균을 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분이 하셨던 거는 고가와 저가와 중심값을 구한 다음에 전체 20일 동안의 고가와 저가와 중심값이 나오겠죠. 자, 현재 가격에서부터 대략 한 20일 정도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요 레인지 구간이 제가 한번 박스로 한번 그려보면 요만큼의 박스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제일 저점과 제일 고점과, 그러면 저점과 고점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레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심값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기간으로 평균을 해버립니다. 즉 20일이면 20으로 평균값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을 구해서 하는 방법까지, 여기까지는 수식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20밴드를 사용하는 구간들은 웬만하면 거의 20일 평균선이랑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심선 구하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밴드 안으로 확률이 몇 프로 정도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 아까 말했던 한 95% 정도의 확률은 밴드 안에 있게끔 만든 게 지금 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차트를 놓고 보면 밴드의 상단과 이 하단 안에 웬만하면 95% 안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하님, 이렇게 밴드 상단을 돌파하더라도 확률 95%니까 5%의 확률로 바깥으로 나간 거고 다시금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생기겠네요. 그쵸? 평균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평균이 이 중심선이거든요. 이 중심선 안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이용한 게 볼린저 밴드의 특징입니다. 편차값을 이제 늘리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2로 했는데 밴드 안에 들어오는 확률이 99%, 나가는 확률이 한 1% 정도 레인지가 되려면 편차를 얼마로 설정하면 될까요? 2.58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2.58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2.58.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삼성전자 차트만 놓고 보면 웬만하면 밴드 바깥으로 나갈 확률이 별로 안 보입니다. 여기서 몇 프로, 뭐 1%, 뭐 여기서 1% 정도 나오긴 했다고 하지만 웬만하면 다 주가는 밴드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차값을 늘리면 늘릴수록 특정 이평 안에 있으려고 하는 확률로 차트를 만들 거다. 왜? 표준 편차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정규보를 따르다 보니까 중심선을 기준으로 레인지 안에 주가를 가두려고 하는 게 볼린저 밴드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볼린저 밴드를 연구할 때는 이 기법들을 가지고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의 기본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고점이 돌파가 되면, 예를 들면 선물인 경우에는 숏을 보는 거죠. 매도를 본다든지 해서 주가가 다시 중심선으로 회귀하는 성질에서의 수익을 거두거나, 또는 밴드를 하단을 이탈을 하면 다시 95% 확률로 중심선까지 올라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매수를 잡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겠죠. 자, 그렇게 방법을 이용을 했었어요. 상단을 돌파하면 정리를 하든지 매도를 하고, 반대로 하단을 이탈하면 매수를 하고, 어느 순간까지는 잘 맞습니다. 보통 추세가 안 터지거나 어느 정도는 박스권에 있을 때 참 잘 맞아요. 그래서 와, 이런 신기한 지표가 다 있나. 그래서 매번 그렇게 쓰다가, 자,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냐면 돌파를 했는데 다시 주가가 밴드 중심을 향해서 내려오지 않고요, 밴드 상단선을 따라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반대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밴드가 하단선을 돌파해서 다시 반등으로 가기는 하는데 다시 재차 하단선을 이탈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 볼린저 밴드만 놓고 봤을 때 웬만하면 95% 확률로 다시 밴드 중심선까지 회귀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했던 게 뭘까요? 이제 편차를 바꾸기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편차는 늘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로 했던 거를 아까 2.5 또 심하면 3. 왜냐하면 편차가 늘어나면 늘수록 밴드 안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쵸? 그거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편차값을 아까 3 정도 됐죠? 그거를 더 늘려볼게요. 2.5가 아니라 2.8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밴드를 벗어날 일이 정말 없을 거니까. 그러면서도 밴드를 돌파한다면 그거는 다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밴드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밴드 하단폭을 내려온다든지, 여기서 숫자를 한번 더 줄여볼게요. 2.5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과거 차트들을 잘 보다 보면 2.5인데도 불구하고 밴드 하단이 깨졌다. 자, 그러면 밴드 중심선으로 들어올 확률이 아까 2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잖아요. 맞죠? 네. 2.5 편차값을 갖는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심선으로 회귀할 확률이 거의 99% 가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편차를 이렇게 계속 늘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내려올 때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진짜 변곡을 잡으실 분들은 진짜 편차값을 계속 늘려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단점이 있죠. 우리가 21선을 할지 31선을 할지 41선을 할지 51선을 할지 이 평에 따라서 분명히 또 차이가 날 거거든요. 21선은 아무래도 단기 평균값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주가가 30일이나 40일, 50일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더 클 것이고 40일이나 50일 쪽, 60일 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캔들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평균값이 더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완만한 이동평균선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편차를 적용했을 때 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방법을 가지고 초기에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볼린저 밴드를 처음 접했을 때, 자, 저도 똑같았죠. 볼린저 밴드를 처음 만드셨던 우리 좋은 볼린저 분도 그동안에 답답했었던 엔벨로프라든지 또 캐튼의 차트라든지 아니면 돈치한 채널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고점과 저점, 다만 편차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상단과 하단이 어느 정도는 좀 일정한 비율로 가서 주가의 큰 변동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다.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같이 그 변동성을 품으면서 밴드가 형성되지 않고 일정한 규격을 가진 밴드가 나온다든지 이런 구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볼린저 밴드, 영어 너무 어려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볼린저 분께서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밴드 안에 주가를 가둘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면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편차를 늘리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편차를 정말 많이 늘려서 가둬봤는데 그럼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한 3으로 편차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거의 닿지를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닿는 경우들이 나오긴 하네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인 경우에도 밴드 하단에 닿고 큰 폭의 상승, 여기도 거의 하단 부분에 닿고 큰 폭의 상승, 여기도 상당 부분을 뚫어버리고 오히려 빨리 하락, 여기도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 여러분 이것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차값을 늘리면서 하는 방법은 최대한 주가를 가두려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와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할 거고 이거를 이용한 기법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편에서는 이 방법을 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 기대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